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좋았어요. 예.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뭐 이 헤드폰을 썼다가 벗었다가 뭐 출연을 했다가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나는 김준일 대표 오는 거 까먹고 지금 이걸 헤드폰을 더 쓰고 있었구나. 쓰려고 했다가 정신이 없죠. 예. 오늘. 야, 예. 오늘 뭐 굵직굵직한 예. 인터뷰가 많았네요. 보니까. 예. 권성동 원내대표 뭐 해서 예. 쭉 재밌었습니다 오늘. 예. 예. 저도 재밌게 잘 들었어요. 예. 어떤 뉴스 탐구 생활입니까? 오늘 뭐 검수완박이네요? 예, 검수 계속 이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 예.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전체 왜냐하면 역사와 맥락을 이해를 해야지 이게 너무 정치인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맞아. 논리들이 있어서 예. 조금 흐름을 제가 살면은 이게 좀 좋아요. 어느 정도까지 예. 검수완박을 해야 되는지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예.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오케이.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검찰은 뭐하고 경찰은 뭐하고 이거를 그 사회부 기자 출신들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 꼭 자기가 이제 무슨 뭐 피의자가 되거나 뭐가 되지 않는 이상이 가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잘 없죠. 예. 특히 경찰은 가끔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진짜 살면서 검찰 보신 분들은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범죄자이거나. 예. 아니 교통경찰은 보잖아요. 교통경찰은 자주 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은 자주 보는데 예. 검찰을 뭐 일반 시민들이 보셨던 분들은 그렇죠. 대체적으로 중범죄자. 대체적으로는 아니에요. 예. 예, 참고인 뭐 진술하러 갔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검경 문재인 정부 들어서 1차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한국의 검찰이 과도하게 권한이 많다. 이를테면은 수사 뭐 기소 독점을 하고 있고 수사 종결권이 있고 영장 청구권이 있고 이를테면 기타 등등해서 그리고 모든 수사를 다 하고 있고 특히 인지 수사 특별 수사 많이 했잖아요. 예. 예전에 이제 대검 중수부도 있었는데 그거를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폐지를 했지만은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수사들이 있으니까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예. 검찰을 생각한다. 그래서 김인혜 교수랑 같이 책도 내고 예전에 맞다. 그랬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일종의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합니다. 검찰 수사기관 개혁이죠. 정확하게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차가 경찰이 원한 거하고 검찰이 원한 거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랬겠죠. 예, 경찰은 최대한 많은 권한을 가져오지만 가장 1차적으로 원하는 거는 검찰의 통제에서 좀 벗어나자. 검찰이 모든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좀 남겨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외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사권이 있기는 하지만은 매우 제한된 형태로 이제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차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한 거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1차 수사 종결권을 예. 갖는다. 그 대신에 모든 수사를 경찰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6대 범죄 수사는 하는 걸로 이쪽에는 검찰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뭐 선거 범죄, 방산비리, 예. 경제 뭐 예. 이런 거예요. 참사. 그게 이제 예. 타협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예.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시행이 돼서 재작년에 시행은? 통과가 돼서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이 검경 예. 수사권 조정이.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부작용.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검찰에 넘기잖아요. 그럼 검찰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재수사하세요. 보완 수사하세요. 보완 수사하세요. 예. 아니면은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직접 해요. 아. 예. 못 믿겠다. 직접 해보겠다. 못 믿겠다. 예. 지금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있어요.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예. 있는데 그게 이제 이은혜 사건, 가평 계곡살인이 안 검사가 이야기한 거. 예. 그게 이제 직접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경찰한테 맡깁니다. 예. 그러면 보완 수사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업무 과부하가 걸려요. 아. 그래서 지금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경찰청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이게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작년입니다. 55.6일이었던 게
8.6일이 늘어나서 64.2일이 됩니다. 사건 하나 처리하는 게 8.6일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예. 검찰이 경찰한테 보안 수사를 이거 좀 하세요라는 게 원래 4.6%였는데 10.9%로 2배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하던 일부 업무를 경찰한테 넘겼으니까. 근데 경찰의 인력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지. 과부하 걸리고 예. 이를테면은 경찰의 1인당 수사 경찰의 사건 보유 건수가 15건에서 17.9건으로 19.4%한 20%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 인력 좀 뽑아달라 그래서 3,000명을 요구를 했는데 한 400명 뽑아줬어요. 지금 행안부가.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보안 수사를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예. 이거는 검찰청에서 최근에 4월 12일 날 낸 자료인데 예. 보안 수사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보안 수사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경찰한테. 그런데 이행하지 않은 게 13%. 아예 경찰이 이행을 안 한 게. 예.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도록 잘 안 되는 게 11.4%. 이행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밀어넣는 건가? 뭉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다. 바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른 있겠죠. 사건도 많다. 예, 다른 사건도 많다. 그리고 예. 재수사 요청이 있어요. 재수사는 뭐냐면은 예.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을 해버린 거예요. 1차 수사 종결권이 있잖아요. 예. 불송치를 하거든요. 예. 불송치 사유서를 간단히 적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나 그렇지. 억울합니다. 그래서 억울하지. 검찰청에 찾아가서 이거 재수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니까 재수사 해야 되겠네. 그래서 경찰에 재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요. 이거를 이행을 안 한 게 22.7%예요. 경찰이. 작년에 통계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행할 만한 뭐 인력이나 모든 게 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의견이 다르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건이 진행이 안 된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 검찰이 수사를 받으면은 그거를 킥스라고 부르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 사건으로 등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3개월 안에 처리를 안 하면은 이거를 미제 사건이 돼가지고 검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하고 안 되면은 자기 수사관한테 붙여가지고 이게 처리가 됐는데 예. 지금은 경찰한테 넘겨요. 예. 그러면 경찰은 또 너무 바쁘니까 보안 수사하고 하세월이 되고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지금 일선에서는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 약간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네. 검사 같은 경우는 그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면 승진이랄지 인사평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찰에 넘겨놓고 누가 책임질 건지 그것과 관련한 인사고과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잠재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판단을 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민원은 어떻게 다 처리를 할 건지 처리가 안 되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서로 떠넘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검수완박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그리고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영장을 청구를 하는 권한은 이제 사법경찰로 바꾼 거예요. 제가 민주당 법안을 봤는데 형사소송법에 검사라고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사법경찰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아, 사법경찰로? 예. 그러니까 사법경찰이 이를테면은 다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경찰이. 그 사법경찰이라는 그 직종은 새로 뽑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경찰이에요. 기존에 검찰 수사관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아니에요? 경찰이에요. 그냥 경찰이에요? 수사 경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진척이 안 된 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떠넘기기라도 했는데 경찰이 이제는 다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지금 요 논의의 사실은 핵심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의 지금 논의의 핵심.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검찰의 그거를 정치권에서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층위가 다른 정치적 공정성 논란 가지고 시작된 논의가 수사 기소권 분리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것과는 층위가 다른 이야기들이 섞여서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면은 지금 그 검찰, 그러니까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은 예를 들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경찰한테 예전에는 검찰이 직접 그 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법원에. 지금은 경찰한테 가서 영장 좀 신청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이 법이 이렇게 바뀌면은. 그리고 만약 경찰이 불법 체포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검사는 지금은 석방을 명령할 수 있거든요. 이거 불법이야. 근데 그것도 경찰한테 석방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경찰이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고? 예. 아니 뭐 뭉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검사가 직접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무조건 경찰이 해야 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한테 불이익이 간다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왜 검찰 개혁에 대한 대의는 알겠는데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거는 경찰이 너무 위대해진다. 이거 대안을 만들어라라는 게 지금 어제 오늘 있었던 그 논의들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분리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이랑 비슷하네. 분리를 하면서도 협업이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리만 시켜놔버리면 협업이 불가능해서 효율성이 확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김호수 예. 검찰총장이 오면서 예. 그러면은 검찰 수사 기능 다 폐지할 테니까 예. 수사 통제권, 수사 지휘권이라도 살려줘라라고 한 게 그런 차원이 그게 예전에 처음에 금태섭 의원이 이 정부 초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 수사 지휘권의 강화를 하고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금태섭 의원의 아니었는데 그게 조정이 되면서 6대 범죄는 남기고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오케이. 다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검경 예. 수사권 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짧게. 나라는 예. 대체적으로 검찰이 수사도 제한적으로 하고 수사지휘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지휘권이 없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민주당이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지금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도, 행태, 문화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도를 고친다고 공정성 논란의 이 문화, 정치 공정성, 그다음에 사람, 검찰의 행태, 그동안에 제19 감싸기랄지 그런 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또 이 제도 때문에 수사기소권 분리 때문에 없어진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대의는 알겠는데 예.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제 의견을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다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문제일지 뭐가 최적의 방안일지 이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월 2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였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